공예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5월이 막 시작됐을 때 가정의 달이고 온갖 행사 많아서 정말 뭐 몸도 마음도 지갑도 바쁩니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정말 바쁘다 보니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어느새 5월의 마지막입니다. 네, 한 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달력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또 5월에 의미 있는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네? 29일이 바로 세계 장 건강의 날이고요. 그리고 31일은 금연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에 중요한 기념일들이 두 개나 있는 5월이었어요. 네, 장 건강도 정말 중요하고 또 금연도 올해 초에 계획 세워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이쯤에서 중간 점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유산균 또 따뜻한 물 잘 마시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예전에는 또 화장실에 가면 또 한 번 들어갔다면 우리 뒤에 신문지 들고 145대 때는 14명씩 줄 착 서고 앞에 놈 나오라고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빨리 좀 하자 이런 거 많았거든.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뭐 하냐면 1면부터 12면까지 신문 다 보고 나와. 진짜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줄을 얼마나 많이 서겠어. 공중 화장실에 그 하나밖에 없는데. 야, 진짜 그때는 힘들었어. 근데 요즘에는 또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또 시급을 시키네. 맞아요. 네? 사실은 저도 좀 이런 말씀 할 건 아니지만 저도 유튜브는 꼭 하나씩 보고 나오거든요. 그 짧은 거를 볼 때는 깔끔하게 하는데 어떻게 20분, 30분짜리 보면 발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유튜브를 들어왔는지 무슨 일이 왔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볼 일은 집중해서 짧게 끝내주세요. 진짜. 맞아요, 진짜. 어려운 노력이겠네요. 네, 한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상추나 깻잎 이런 쌈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이 쌈을 좀 많이 해서 먹으면은 입안에 쏙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렇게 먹고 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장 건강도 지키면서 우리 피부 미인 되도록 해요. 어떻게 우리 고기에 소주 회식 어떤가요? 회식을 한번 너무 괜찮네요. 요렇게 드시고 다음 날 아침에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뭐 제 얘기 같은데 이게 알코올이 장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요런 것들을 좀 피하고자 하는 분들은 술을 드시면서 안주도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면서 체내에 있는 알코올들을 많이 희석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변비 있는 분들은 가끔 나는 좀 일부러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려고? 다음날 막 팍팍팍팍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효과일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장을 해친다고 하니까 그냥 장 건강에 대한 물 많이 마시고 유산균 많이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술 많이 안 드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미 씨. 알겠어요, 다미 씨? 네.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장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볼게요. 지켜야 돼요. 저런데 저렇게 피부가 참 좋은 것도 참 타고난 거예요. 이상하게 타고났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네. 타고났다고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요. 또 알코올보다는 물 많이 마시고 또 간단한 운동이라도 조금씩 하고요. 더 건강에 신경 써보는 장의 날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토요일에 가장 좋은 습관 공예클리닉 웰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는 5월 29일은 세계 장 건강의 날. 들려요? 나봐. 들리죠? 혹시 복통과 설사, 변비로 고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장 트러블 타. 장이 편안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장 건강을 위하여.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장 건강을 챙겨 우리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요 이렇게 세계 장 건강의 날을 맞아서 우리의 장 건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모셔봅니다. 외과 전문의 조용훈 과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장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건강한 장은 유지하는 게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태어나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 조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지난 30년 동안 장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갑자기 확 좀 미안해지는데요. 사실 뭐 장하면 우리가 뭐 위장 이렇게 쭉 그렇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또 화장실을 갈 때까지 늘 뭔가 우리 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소화는 우리가 음식을 보는 순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입에서 이제 음식을 씹음으로써 이렇게 소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씹은 음식은 우리가 위장을 통해서 위액을 분비가 되는 위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고 그런 분해된 물질들이 십이장을 거치면서 우리가 영양 흡수가 편하게 이렇게 미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미접들이 소장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나머지 부산물들이 대장에서 이렇게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고 그다음 발효를 시키면서 대변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배출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뭐 지금 방금 보였던 위에서부터 저 배출계까지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길이는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체마다 다른데 보통 한 9m에서 12m까지. 긴 게 들어있네. 자, 그럼 만약 그 장에서 이상이 만약에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뭐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장은 이렇게 상부위장관과 하부위장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상부위장관은 주로 이제 식도부터 우리가 위십이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로 이제 우리 섭취장애가 있고 정상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연화곤란이 생긴다든지 뭐 속쓰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화불량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부위장관은 제가 이제 소장이나 대장을 이렇게 일컫는데 이런 부위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영양분 흡수나 또는 배설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복통을 포함해서 이렇게 뭐 변비 또는 설사 아니면 배변곤란 등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길이가 뭐 거의 10m. 10m인데. 네, 그에 따라 생기는 질환도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질환도 우리가 다양한데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급성 위장관염으로 이제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기능성 장질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염증성 장질환도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뭐 특정 영양소의 어떤 흡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도 있지만은 저희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외과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뭐 장유착이라든지 장폐색 같은 장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좀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장애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문제로 아이들이 좀 오기도 하나요? 네, 그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우리 급성 위장관염이 가장 흔한데 사실은 저희 이제 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주로 신생아 때 선천성 기형에 의해서 이렇게 수술 받는 경우가 이제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성 기형을 포함해서 우리 이제 미숙아에서 생길 수 있는 장질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뭐 헐시스프름 병이라든지 아니면 위식도 역류질환 또는 이제 비유성 위유무 협착증처럼 기능성 장질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학동기 이후에는 이렇게 뭐 충수염, 잘 아시면 충수돌기염에 의한 그런 구천성 질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진짜 아이들은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먹고 진짜 뭐 잘 누기만 해도 부모님들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저희가 선천적으로 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영상으로 미리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병원의 이곳이 이 신생아 집중센터, 집중치료센터, 그러니까 이 니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는 건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말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걱정이 됩니다. 네, 니큐에서는 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숙아들을 주로 치료를 하고요. 아니면은 저희 외과에서 이렇게 수술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천성 항문 직장 기형으로 항문 성형술을 시행하고 지금 이제 회복이 잘 되어서 곧 이렇게 퇴원 예정인 그런 애기입니다. 무사히 회복했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뭐 지금은 딱 화 안 나죠. 이제 병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 이게 문제 있으면은 빨갛게 변하고 색깔이 변하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이 아이를 혼자 앉는 걸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큰 아이. 아이고 이뻐. 한 돌쯤 됐을까요, 그죠? 아이고 이뻐라. 네, 이 아이는 8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8개월 됐고 저희 신생아 때 역시 항문익장경으로 수술받고 지금 외래를 통해서 이렇게 진료하고 있는 그런 애기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쁘네, 이거. 그래도 씩씩하게 잘 진료받고 있네요. 유식 많이 하고. 그러면 유식할 때 야채 많이 주고 있죠? 네, 야채 2개. 변은 어떻게 잘 먹을까? 변은 잘 봐요. 잘 보고, 먹는 잘 먹고. 네, 잘 먹고. 그리고 엑스레이는 오늘 이제 찍은 거 보니까 특히 뭐 변이 차 있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잘 먹고 유식 증가하고 그다음 규칙적으로 변 잘 보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식 많이 늘고 하면은 가끔씩 변비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네, 다행히 그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비 오고 하면은 아마 왜 우리 유산균 포함해서 요즘 보면 우리가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건강에 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자, 우리 애기 한번 눕혀서 볼게요. 아이고 통통하다. 자, 한번 보세요. 밥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래. 됐다. 그동안 해가 계속 하고 있죠. 해가 14번은 당분간 좀 계속 할게요. 됐다. 다 했어. 계속 두달 보고 이제 뭐 크게 다른 거 없으면 또 더 띄엄띄엄하고. 지금 이제 우리 유식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돌 지나서부터 해서 변비 없으면은 이렇게 완치라고 보면 돼요. 와, 다행입니다, 진짜. 이제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성인은 조금 다른데 소화는 이렇게 우리 식도부터 우리가 전 소화기관 항문까지 전 소화기관을 걸쳐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 수술을 할 때마다 부모들과 그러니까 아기 엄마 아빠들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주로 이제 선천성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제가 그런 아기들을 보고 수술하고 그다음 또 수술 후에 외래에서 쭉 이렇게 볼 때 아기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볼 때는 정말 그 아기들 그다음 그 환자 가족들에게 많은 이렇게 유익한 점을 줄 수 있다는 데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진짜 뭐 요만한 아이를 칼에 대기도 정말 미안할 것 같은데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어릴 때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아까 영상에서는 뭐 돌진하면 변비 없으면 완치다 하셨는데 진짜로 이제 쭉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재발하는 경우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렇게 질환에 따라 우리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생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소장을 많이 절제하는 경우에는 영양 흡수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항문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한 경우도 어떤 배변 기능 장애가 오면은 역시 간접적으로라도 성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장 건강하면 사실 제일 저희들이 기억하는 게 막 그냥 유산균. 야, 이건 제가 진짜 어릴 때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는데 막 아무렇게나 뭐 우리 지나가다가 그냥 이 구슬치기 하다가 뭐 걱정 있으면 이래 먹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 이러면 하고 또 아침마다 벙벙 두고 이랬는데 요새는 유산균을 먹고 자라서 이 애들 때도 유산균을 먹이는 게 많은데 유산균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습니까? 네, 그 결국은 저희가 이제 장내 미생물 무리 환경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인체에는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장관 내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균을 포함해서 미생물이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중에서는 저희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 있는데 이게 같이 공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잘 밸런스를 이루어서 우리 몸에 크게 이제 무리를 안 일으키지만 이게 어느 순간 밸런스가 깨지면은 유해 미생물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다 보면 저희 인체에 많은 나쁜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량을 우리 인체에 투입을 했을 때 얘네들이 장내 미생물 건강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실은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도 우리 사실은 이제 아무 독성도 없고 병원성이 없는 그런 세균인데 일종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이제 장내 미생균 환경을 아주 유익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균의 섭취 양이
과다하다, 적다 이런 것은 없겠네요. 막 500억 마리 뭐 이렇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 그게 막 뭐 몇천억 마리 이래.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아까 세균이 제가 많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혹시 우리 장내 세균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원래 예, 우리 몸에 이제 있는 장내 세균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알 수 아시는가요? 뭐 몇 억 정도 한 되나? 5억 마리? 5억 마리? 네. 50억 마리. 50억 그렇게나 많이요? 그 저번에 그 한번 나와가지고 뭐 300억 마리? 300억?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데요? 정말요? 진짜요? 50억이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요. 저희 사실은 이제 우리 성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인체 세포가 약 37조입니다. 아, 총 우리 네, 총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37조입니다. 와. 근데 이제 우리 세균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대장에 있는 세균만 따져도 숫자가 무려 40조입니다. 40조요? 얘기해도 우리가 장내는 이제 뭐 위에도 있고 소장에도 있고 대장에도 세균인데 그런 세균을 다 합치면 거의 100조에 가깝습니다. 100조요? 그러면은 사실 500억 들어있다는 유산균 매일 먹어줘도 뭐 사실- 미미하겠는데요? 그냥 사실은 뭐 크게 그 영향을 그 미치죠. 유산균 네. 500셀을 먹어줘도 이 뭐라노? 이 다라이 하나에 물방 한 방울 딱 때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만 이제 걔네들이 우리 몸 안에 인체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자꾸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 아마 아, 그래도 안 먹는 좋은- 거보다는. 네네. 아니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외손자가 3명인데요. 그 요 노란 유산균 하나 여기 맛있거든. 한 명이 먹고 두 명이 먹고 세 번쯤 또 아버지 하나 안 줄 수 없어. 그 주면서도 이거 많이 먹어도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괜찮겠네요. 이게 뭐 물론 이제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면 좋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래, 20개, 30개 주진 않으니까. 그러네요. 다행이다. 아, 그렇구나. 와, 정말 듣다 보니까 미생물 균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미생물 균형이 혹시나 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은 다른 부분에도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미생물 균형은 우리가 일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기 때문에 저희 네. 인체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것부터는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40조, 100조의 미생물들이 이게 나쁜 쪽으로 바뀌어서 저희한테 만약에 이제 뭐 반대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심폐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알러지성 질환 이런 것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할 때는 대장암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미생물 관련해서 우리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좋은 미생물이 있고 예? 우리 몸에 나쁜 미생물이 있으면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평화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평화 유지 협정을 좀 하려면은 우리가 좀 어떤 좀 노력들을 좀 해야 되나요?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 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연령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우리 환자 어떤 개별적인 어떤 유전적인 영향도 중요하고, 그다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음식을 잘 조절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발효식품을 좀 많이 이렇게 섭취한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신체적인 활동을 자꾸 유지하면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 자꾸 자극을 해서 얘네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거 자꾸 자극 주는 것도 대단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앓고 있는 게 병원에 제일 자주 가는 게 역류성 질환 때문에 가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이 장의 어떤 미생물의 균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역류성 질환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미생물에 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기능성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아마 관련은 이렇게 그러면 없을 겁니다. 쓸데없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무시는 게 우리가 자기 전에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카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먹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위식도 역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또 뒤에 이제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저기 선생님이 자꾸 속상하게 하셔가지고 아유 그래, 스트레스네. 그럴까요? 그런 건 없어. 이래 만지면서 속상하다 이런 건 없어. 이렇게 만져. 아 여기가 왜냐면 배가 고파. 이래 돼야 되니까. 이래 되니까 자꾸 사돌라 해가지고 그게 문제야. 혹시 잠도 스트레스랑도 연관이 좀 있나요? 있겠죠. 예, 뭐 우리가
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장뿐만이 아니고 장과 연결된 우리 몸에 다른 장기가 많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까 말했던 심혈관, 네. 또 호흡기계, 뭐 다른 우리 면역기관, 신체, 뭐 피부 쪽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상황은 사실 우리 몸에 다 모든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또 장 기능에도 맞아요. 더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장 건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제대로 짚어봐야겠죠? 팩트체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틀리면 스트레스 받고 배 아프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분이 벌써 하고 있네요, 지금 네, 만지면서. 아유. 네, 첫 번째입니다. 속쓰림은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이다. 심장이에요, 심장에. 그 심장. 속이 쓰린데 심장? 이거 아까 집중을 하셨다면. 자, 그래, 좋아. 네. 자, 하나, 둘, 셋. 따단. 야, 이게 집중 안 하는 사람 딱 나오네. 티가 나네. 당신가 방금 집중. 집중 안 한 두 사람이 지금 네. 이 뻔뻔한 얼굴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누가 뻔뻔하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한번 드러나 봅시다. 속쓰림이 있으면 우리가 위장약 같은 걸 먹고 황 같은 걸 먹으면서 그게 또 심해지면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위내시경을 하지. 우리가 뭐 심장 초음파 같은 걸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초음파 하기 뭐 직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위내시경부터 하기 때문에 뭐 심장이랑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담임 씨가 빠마떼기한테 시절. 아니 왜? 아니 솔직히 위가 아픈데 무슨 심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집중을 하셨다면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씨는 말이죠. 지금 귀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귀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리로 가야 되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네. 나도 사실은 이 문제를 낼 때 요거 X나 O나 요 헷갈리라고 낸 줄 알았는데 네. 잔차에 아까 말씀하실 때 머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른 부위들도 그렇지. 위 때문에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바로 생각을 바꾼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야. 예. 그러고 다미 씨도 그 이야기지? 네, 다른 거 할 거 맞아요. 없잖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딱 요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렇지. 아 맞네 이거 그럼 오네. 우리 일하자고. 우리 만약에 이 문제가 O가 아니면 다미 씨하고 나오는 다음 주 나오면 돼. 아니 근데 속쓰리는 게 저도 속쓰림 때 병원 가봤는데 네. 그러면 보통 심장 초음파 같은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카메라 보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정답을 보긴 할 텐데 대국민 사과를 한번 먼저 좀 들어봐야 되나? 자, 아니지. 과장님 정답은요? 자신이 없어지네. 네, 정답은 아까 심폐기능이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아니 제가 영유수 칠도염이 있다니까요. 지금은요 많은 시청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바로 바꾸세요. 이거 빨리 돌려요 빨리 이렇게. 예? 네, 사실은 그 속쓰림이라는 것은 어허야. 뭐 저희가 주로 이제 명치 끝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네, 명치 끝이 이렇게 아픈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우리 소화기 증상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우리 심혈관 쪽에 심근경색증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소화기 증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런 배신감을. 네. 근데 저 이 문제를 왜 내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뭐 그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게 왔을 때 네. 속쓰림이랑 증상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이제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일부에서는 소화기 증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게 시작되면서 가슴으로 이렇게 통증이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소화약을 먹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와 이건 방송에 좀 그런 그러면 이게 이야기는 조금 더 잘 구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속쓰림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딱 명치 끝입니다. 여기 만져보시면 갈비뼈가 흉골 끝, 예, 끝. 만나는 뭐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이렇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심장에 대한 통증은 주로 이제 우리 요 왼쪽 가슴 안쪽으로 이렇게 쪼이는 듯한 이제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속쓰림, 진짜 이 위장에서 생기는 속쓰림은 심장과는 관련이 크게 없다는 거. 요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대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하여튼 나는 제가 오늘 뭐 5등생 느낌으로 너무 거만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우등생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이. 또 걸리네. 요거 뭐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빠바띠한테 씌워주기 시작한다. 왜 그러냐면 드릴게요. 네. 이게 예전에 우리가 반복학습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전립선염은 전립선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 옛날에 우리 공클 보신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알 겁니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보십시오. 대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발생과는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는 아예 그냥 발생 원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네, 이게 염증이 생기고 골맞다가 이게 잘못되면 궤양도 그렇지, 됐다가 뭐 터지고 이게 뭐. 또 암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죠? 근데 뭐 상처가 아무리 헐고 덧난다고 해서 네. 이게 암이 되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그거를 아니 이거 치료를 안 하면 아니 우리가 잘못될 상처 수 있다. 팔뚝에도 상처가 자꾸 나면 자동적으로 아물거든요. 우리 몸은 정말 생각보다 인체가 신비롭습니다. 잘 아물어요. 그러면 사람은 장애 있으면 저 대장암이 무슨 대장암에서 암 나가라 이러면 자동적으로 아물어야지 왜 암이 그 수술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면역력이 아물지. 센 사람들은 잘 나가고 아닌 사람은 내가 좀 니보다 세지 내가 더 세. 암 나가라 이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그랬으면 제일 좋겠다. 맞죠? 그랬으면 좋겠다. 암 나가라 이러면 방광 빵 끼면 나가고.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처로운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셨거든요. 정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왜요? 이거잖아요. 일단 예.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저희가 정확히 염증성 장 질환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요? 아니요. 염증성 장 질환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그거부터 알아보자. 네, 뭐 방금 우리가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증성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염증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염증성 장질환은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의 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일반 위장관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장염이랑은 다르다는 네, 말씀이시죠? 일반 우리 이제 장염하고 다른 개념이고 이런 염증성 장질환 뒤에 이제 저희가 따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만성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성적으로 우리 장내에 점막에 이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과민성.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이거 확실히 알겠네. 문제하고 뭐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사람들이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많아. 네, 네. 좋아, 많아. 자, 하나, 둘, 셋. 그 많은 사람이 다, 그 많은 사람이 다 대장암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그래, 많다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니까 많아요. X지. 안 되니까 X예요? 나는 안 되니까 X. 저 같은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막 예민해지거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무슨 정신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뭐 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거 조금 진정시키는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바로 치료될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조금 활동을 잘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 X 아니 좋아.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이게 일시적인 건 괜찮지만 만성이 되었을 때는 이게 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화장실을 술 먹고 다음날 자주 들락날락하는 거 요것도 이제 하나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회식이 또 잦아진다거나 탄산 많이 먹고 맵고 짠 거 많이 먹다 보면은 이게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발생하는 그 관련이 조금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유식한 척을 한번 해봅니다. 나도 과민성 대장인가 봐. 대장님.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요? 이거. X입니다. 보세요. 야. 겸손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진짜. 대장 내시경에 무슨 거짓말만 들어가 있었나. 대장 안에.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장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떤 기질적인 문제 변화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암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표현했던 만성이라는 것도 우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그게 뭐 오래 지속되면 이제 만성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사실 만성이라는 말 잘 붙이지는 않죠. 그렇지. 치료가 잘 되니까 네. 자기가 많이 만들어내셨네요. 그래. 네. 아까 그 정신만 딱 차리지 못하니까 잘났다고 이러면 그리해 이 사람.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김민 씨 그래서 뭐 대장 내시경 결과는 그 결과는 뭐야? 네. 용종이 5개야, 2개야? 용종 2개 있는데 조그마한 거 있어가지고 톡 하고 제거했습니다. 건강하대요. 아,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뭐든지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팩트체크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팩트체크 마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이 안 좋은 분들,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하는 분들, 뭐 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제 주변의 친구들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진짜 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뭐 좀 체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스트레스가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건 일정 부분 맞습니다. 사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원인이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다른 많은 이렇게 영향 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보면은 저희가 볼 때 가장 이렇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논문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상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이 보다 좀 더 많이 심한 그런 게 보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이고 사실은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렇게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심리적 평가도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어떻게 했을 때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안 먹는지, 배탈이나 뭐 물을 먹는다든지 뭐 근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기능성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또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럴 때 증상이 되게 심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그런 증상을 유발시키는 상황을 이렇게 빨리 차단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잠도 많이 자고 이렇게 스트레스상을 많이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은 되게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고 특히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심하면은 반드시 약물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지 이게 우리가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고 됩니다. 저희 보시면은 우리 증상이 이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이게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또 자기에 이렇게 많은 그런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런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한 달 병원을 찾게 되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처치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질환 중 하나인데 가수 윤종신 씨가 크론병이라는 걸 앓고 있대요. 이것도 장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크론병은 아까 이제 그 잠시 이야기드렸지만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론병입니다. 이 크론병은 주로 이제 우리 소장을 많이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침범하는데 이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소장 말고 대장도 같이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 크론병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뭐 장 점막을 뿐만이 아니고 점막을 넘어서서 아주 깊은 곳까지 이렇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증상을 이렇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론병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30대 정도까지가 이렇게 대가 호발 연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를 넘어가면은 되게 이제 그 발병 빈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좀 의심해보고 그건가 병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이제 소화기 증상입니다. 소화기 증상 중에서는 잦은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설사 또는 뭐 혈변 또 뭐 점액성 변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볼 만하고 그 외에 소화기 증상 말고 우리가 전신 증상도 같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식욕 부진이 되게 심하다든지 아니면 또 뭐 알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경우는 역시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외래에서 한 번씩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항문주의 질환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자꾸 잘 안 낫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제가 이렇게 병원에 와서 이렇게 검사를 쭉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병으로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저는 탈장 요것도 들어봤는데 사실 탈장을 오히려 약간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힘 빡 주다가 맞아요. 탈장이 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진짜로? 네, 그 탈장은 사실은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장과 연관된 질환은 아니지만은 탈장에 인해서 이렇게 장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탈장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선천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성인들은 이게 후천적인 질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만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뭐 기침을 아주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변비가 아주 오래 있다든지 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아주 뭐 갑자기 뭐 극격한 아주 무리한 신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탈장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탈장은 그러면 성별이나 나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생기는 겁니까? 아, 예. 그 탈장은 좀 우리 외과적 질환 중에서도 사실은 남녀노소 구분 안 하고 다 생기는데 뭐 다른 질환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고 특히 이제 남자한테 좀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탈장이 생겼을 때 바로 수술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좀 경과를 지켜보다가 다시 제자리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탈장은 한번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저절로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소아와 성인을 놓고 볼 때 조금 치료 방침이 다른데 소아는 가급적 진단이 되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수술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탈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방치를 하다 보면은 소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장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은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술을 시키는 게 좋고 성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인은 사실은 우리 탈장이 주로 이제 뭐 장년층, 노년층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환자분의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고려했을 때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주의 있게 이렇게 그 지켜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보면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70% 이상 이렇게 수술을 받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환자한테 큰 다른 문제만 없다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탈장이 오면 많이 아픕니까? 탈장이 오면 사실은 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탈장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서해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내려와서 서해부, 사타구니 쪽. 네. 사타구니 쪽이고 그다음 또 많이 생기는 우리 배꼽입니다. 그래서 그런 탈장 부위에 이렇게 장이 나와서 이렇게 잘 안 들어가고 딱 끼어 있다. 이런 경우 사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와 어디 나가고 그래 가만히 있지. 탈장이 그러면 생각보다 좀 흔한 질환인가요? 탈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인생 그 수명 중에 한 27% 정도 이렇게 위험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비율로 보면은 사실 4명 중에 1명이 탈장이 이렇게 온다 보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심평원 그러니까 심평원 통계를 보면은 우리 연간 거의 막 3만 건 이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평생 이래 뭐 자기가 살아가는 거 편안하게 사는 사람하고 무거운 역기나 이런 걸 드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탈장 발병률이 높을까요? 이제 어떤 신체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복압을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무을 많이 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는 증가한다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저런 걸 안 들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수만 들어 내가. 근데 쌀가마니를 진짜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운동 안 하시는데 이 체구가 유지되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6.25 때도 우리 포탄 같은 이런 거 안 들었어. 그냥 소총만 들고 댕기고 권총만 들고 팍팍팍.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구나. 무거운 거 싫어요. 안 들었어 우리. 태영이 딱 들배지기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반전미가. 의외로 곱게 크신 우리 홍범 선생님. 손이 곱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 탈장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4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하니까 우리 남성분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탈장 치료하신 분들 저희가 영상으로 미리 한번 만나봤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아이들이 아까 이렇게 선천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았지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 장 때문에 병원 찾을 때 좀 다릅니다. 이분은 위암 수술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셨대요. 작년도에 위를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조금 운동하고 힘을 쓰니까 이 탈창이 생겨갖고 여기 조금 무리가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이렇게 옷을 벗어보니까 이렇게 붉게져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은 그 복강경 세부 탈장 수술을 이렇게 시행받았고 총 입원기간 한 3일 정도 이렇게 이제 계셨고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고 괜찮으셨어요? 예. 소변도 잘 보시고. 소변도 잘 보고. 잘 보고. 수술했는 부위도 아픈데 이쪽에 뭐 밑에 혹. 그 이제 제가 봐야 되거든요. 살짝 나왔는데. 거기 잘 누워 보실까요? 그래요. 수술하고 나면 잘 됐는지 아닌지 신경 쓸 게 많으시죠. 네.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만져보세요. 아 여기. 여기 아픈 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수술하면서 약간 당겨놨거든요. 그게 눌려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있던 걱정도 싹 사라지죠. 이제 좀 있으면 말끔하게 낫는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상처는 다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따로 이제 관리할 건 없고, 그다음 운동은 일상적인 활동은 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 뭐 무거운 거 든다든지 힘쓰는 거 있지. 그런 건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 하시면 돼요. 혹시나 힘줘갖고 저래 들때 맞아. 그거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죠. 우리 다 이제 교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따로 발생 안 하고, 네, 그냥 운동하고 잘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회복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상태가 좋아요. 처음에는 나이도 있고 해갖고 좀 이러지 걱정이 됐는데, 그래갖고 상당히 처음에는 수술하는 거를 상당히 일이 좀 망설였거든요. 그래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 이 환자분도 얼마 전에 이 탈장 수술을 받으신 분이래요. 뭐 불편한 건 없었지?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상처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 치료하게 옆방으로 가실게요. 가서 이렇게 보고 필요하면 제가 또 이제 다른 처치할 겁니다. 맞아요. 이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안 아프지? 실밥은 뽑는 거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 네, 이 환자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심혈관 문제로 항원고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부위에 약간 피가 고여서 제가 주사기로 이렇게 뽑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그 이제 내일쯤에 떼시면 되거든요. 떼시고 이제 혹시 이렇게 또 이제 피가 또 찰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걸 좀 찜질하시고 이제 뭐 운동 같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거운 거를 다 들면 안 좋던데. 이제 무거운 거 드는 거는 크게 관련 없어요. 이제 수술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는 그냥 원래 활동 다 하시고 해도 이제 전혀 이렇게 이상 없을 겁니다. 그냥 나중에 혹시 이제 이렇게 통증이 또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 외래로 한번 더 오시고 그런 게 없으면은 크게 뭐 병원은 따로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이제 그냥 병원 자주 오시지 마시고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혹이 튀어나와요. 예전에 몰랐는데 혹이 툭 튀어나오더만은 그거를 인해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처음에 몰라가지고 물으니까 그게 탈장이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내가 또 다른 병이 있고 해가지고 걱정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돼서 아주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소화기관의 어떤 문제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 복통입니다. 그래서 복통에 연관된 그런 증상이 있다.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복통이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VCR 보면서 제가 하나 갑자기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시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상처 길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표시가 되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짜 환자 두 분을 보셨는데 사실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뭐 상처가
한 1cm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크게 표는 안 나고 두 번째 환자분은 사실 우리 이제 하복부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강 수술 안 하고 일반 수술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상처가 한 4cm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크게 표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여자분들이 그래도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여성분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세심하게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탈장은 사실 수술 후에 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또 재발할 수 있나요? 물론 재발할 수 있죠.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탈장 수술하고 나서 특히 이제 서해부 탈장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한 2 내지 5% 정도 이렇게 재발률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고 나면 대부분은 재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대학에 있을 때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비만이나 흡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재발과 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만약에 앞전에 있었다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탈장이 양쪽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른쪽을 수술했는데 뭐 한 시간이 지나서 왼쪽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재발이라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생기는 그런 경우는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장 수술 후에 뭐 따로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뭐 후유증은 없을까요? 후유증은 크게 없는데 아주 드물게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서해부 쪽에 이렇게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 손상을 받으면은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탈장 수술할 때는 이렇게 인공막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막이 대부분은 문제는 없는데 드물게 이렇게 이제 인물 반응 같은 걸 일으켜서 환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 확률이 되게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 아까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뭐 다음 날부터는 일상적인 활동을 다 하시게 합니다. 하시게 하고 보통 이제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나서부터는 뭐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무리한 신체 운동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교육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5월 29일 세계 장 건강의 날도 있는 거 보면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요? 뭐 건강한 장은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면역성에도 관여를 하고요.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 네. 피부 미용, 맞아요. 네. 피부 건강에도 되게 관여를 많이 하고. 물을 떴다 이런 말도 하잖아. 또 하나는 정신 건강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정신 미칩니다. 건강이요? 예, 장이? 정신 건강. 예. 그래서 제2의 뇌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뭐 우리 수면 건강을 포함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화 기능에도 그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뭐 장 건강 유지하는 데는 뭐 다른 것보다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아주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게 네. 가장 좋은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식습관 중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네. 결국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뭐 일상적인 우리 운동을 많이 하고 물 많이 마시고 네.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위장 건강이라는 게요, 좀 타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걸 좀 더 좋게 개선하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장 건강이라는 게 장 건강이라는 게 어느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장내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은 각자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전체는 우리 우리 손의 지문처럼 네. 다 개개인별로 다 특성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한 특성이 딱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영유아기 때입니다. 보통 3세 이전에 네. 이런 특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3세 이전에 이런 특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은 어릴 때 태어나서 뭐 가능하다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아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모유 조성될 수 수유가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중요하네요. 저 질문할 거 한 게 생겼는데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분들 많을걸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가스가 차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참거든요. 그럼요. 요거 참는 것도 장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될까요? 뭐 가스는 사실은 이게 우리 대장에서 미생물들이 이렇게 네. 이제 우리 뭐 분해해서 생기는 그런 건 사실 그 가스가 몸에는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 뭐 마구 배출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이게 참다 보면은 또 트름으로 나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뭐 이제 그것도 그런 맞아요? 느낌은 날 수는 있겠죠.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좋은데요?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은 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아니에요? 네. 느낌만. 난 느낌만 그런 줄 느낄 수 알았네. 왜냐면 위장관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왠지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위장관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네. 그 가스 만드는 데는 대장이고 네. 털음은 이제 우리 상부위장관이기 때문에 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 느낌은 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세계 장 건강의 날까지 저희가 알게 된 만큼 평소에도 좀 장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 위장관이니까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다 보니까 뭐 식습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식습관은 뭐 일단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과식을 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식이섬유나 그런 발효식품 등을 좀 많이 섭취하시고, 우리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은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은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든지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안 좋은 건 좀 줄이고요. 네,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이제 저희가 준비한 퀴즈로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선물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퀴즈 어떻게 정답 보내는지 아시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시고요. 저희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제 주시죠. 네, 장내 미생물 무리의 유익한 환경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비브리오균, 보기 2번 유산균, 보기 3번 살모넬라균.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무섭네요. 오, 네. 좀 특이하네요. 두 개가 무섭네요. 두 개. 자, 여러분 정답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잠시 TV 끄고 밖에 나가서 한 대 피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돌아오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라는 거 요거까지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그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1년, 2년 지나 있고 금연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개 클리닉 웰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고혈압, 고지혈증, 또 당뇨병 같은 다양한 대사질환에 대해서 건강 지키는 법 알차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월의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